미군이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으로 추정되는 선박을 또 격침해 3명이 사망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1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테러 단체가 운용하는 또 다른 마약 밀수선에 대해 치명적인 물리적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해당 선박은 불법 마약 밀수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고 공격 당시 탑승 중이었던 3명의 남성 마약 테러리스트 전원이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9월 초부터 15차례에 걸쳐 마약 밀수 선박에 대한 작전을 펼쳐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이 태평양 동쪽 공해상에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 4척을 또 공격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28일 자신의 SNS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는 글과 선박 격침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 정보기관들을 통해 이들이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 중임을 확인했으며 이번 공격으로 선박 탑승자 1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지난달부터 태평양과 카리브해 일대에서 진행된 미군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이 공개된 건 총 13차례이며 사망자는 최소 57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한 중남미 국가의 선박 한 채를 또다시 격침했습니다. 벌써 8번째 마약 선반 공습인데요. 이번에는 카리브해가 아닌 태평양에서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신주원 PD가 보도합니다. 바다를 빠르게 항해하는 작은 선박 한 채. 갑자기 폭발하며 거대한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간 21일 미 국방부는 테러 조직이 운영하고 마약 밀매를 수행 중인 선박을 격침했으며 2명의 테러리스트가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ou won't feel badly about it as you realize that every time you see that happen, you're saving 25,000 American lives. 이번 공격은 미군이 중남미 국가의 선박을 마약 운반선으로 규정하고 격침한 8번째 사례입니다. 특히 그동안 선박 격침이 이뤄진 카리브해가 아닌 태평양에서 작전이 수행됐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Given the fact that both Colombia and Peru produce the vast majority of the world's cocaine, it is also shifting its efforts to a far more trafficked and well-known drug smuggling route in the Eastern Pacific from those two countries. 영상을 공개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마약 테러리스트들에게는 피난처도 용서도 없다면서 오직 정의만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부 아프리카 우간다의 고속도로에서 다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5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마주오던 버스 2대가 다른 차를 추월하려다 충돌했고 뒤에 오던 차량 2대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부딪힌 겁니다. 도로가 좁은 우간다에서는 과속이나 무리한 추월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 맨해튼 번화가에서 이민당국이 대규모 단속작전을 벌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뉴욕 커넬가를 다시 안전하게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첩보에 기반한 단속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단속이 불법 위조품 판매 등 범죄 활동과 연관됐으며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일대에서는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며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코카인 생산국 중 하나인 콜롬비아에 대해 미국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불법 마약 수장으로서 콜롬비아 전역에서의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부터 어떤 형태의 지원금이나 보조금도 콜롬비아에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페트로 대통령도 SNS를 통해 문제는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에게 있다고 힐난하면서 나는 마약 리더가 아니라 21세기 콜롬비아 마약 밀매자들의 최대 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를 베네수엘라 비밀작전에 투입했는데요. 조만간 미국이 베네수엘라 본토를 공격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불법 이민자와 마약 범죄자들이 미국에 오도록 내버려뒀다는 겁니다. CIA가 어떤 작전을 펼칠진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명 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Does the CIA have authority to take out Maduro? Oh, I don't want to answer a question like that. But I think Venezuela is feeling heat.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을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숨기지 않습니다. I think President Trump believes that Nicolas Maduro is an illegitimate president leading an illegitimate regime that has been trafficking drugs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far too long. 미국은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에 군 자산을 배치해 지난달부터 이곳을 지나는 마약 운반선을 수차례 격침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인근에 B-52 전략 폭격기를 띄워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 마두로 대통령은 침공 시 민병대가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o solamente digo, nuestro pueblo está claro, está unido, está muy consciente de esta burda y grosera política intervencionista para cambio de régimen. 영내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1989년 미국이 파나마를 침공해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한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